안녕하세요. 마고 길냥입니다. 오늘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논란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딱 두 개로 나뉘어요. 김포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대로 개발하면 서부 축은 훨씬 더 발전한다. 수도권 서부 축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김포공항 때문이다. 이거죠. 동아일보 안영배 기자, 이 양반이 풍수학 박사시더라고요. 2021년 6월 28일 칼럼도 마찬가지 주장이에요. 한강 서해안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남북분단 상황도 있지만 이 김포공항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발전을 못했다는 거죠. 서울을 잘 보시면 북쪽하고 동쪽은 산으로 막혀 있어요. 남쪽은 트여 있는 것 같지만 남쪽으로 이 관악산, 청계산 등이 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성남 판교 통해서 그 통하는 길이 있죠. 그쪽으로 통하는데 그게 좀 좁아요. 그게. 거기도 그렇게 사실은 서울이 확장되기에는 그 유리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여 있는 곳은 서쪽이라고. 서쪽은 평야지 되니까. 근데 이제 김포공항 때문에 이제 발전을 못했다 이거죠. 김포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 오늘 동영상에서는 제 입장인데 제 입장의 근본은 뭐냐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대로 개발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수도권 서부축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남북 분단 때문이라고 봐요. 수도권에 가로막혀 더 뻗어나갈 수가 없다고. 김포공항 이전 찬성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대로 개발하면을 조건으로 달아요. 제대로 개발하는 주체는 누구죠? 중앙정부 서울시예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여기를 제대로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토지 용도를 설정해줘야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몇몇 정치인들의 주장을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김포공항을 옮긴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아파트만 때려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대로 개발하면 이게 주장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부 당국이라면 저도 김포공항 이전에 찬성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다 개인 신분이잖아. 민간인들이잖아. 그분들이 무슨 김포공항을 제대로 개발할 힘이 있어요. 자, 김포공항은 면적이 205만 평이에요. 그 주변의 지원시설 부지까지 합치면 한 256만 평 되고, 김포공항은 1930년대부터 일본군이 군용비행장으로 사용했어요. 1958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의도가 공항이었어요. 서울 제주도 구간은 세계 여객 운송량 1위 구간입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때만 해도 김포공항을 통폐합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도심 가까운 공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중일 대만 셔틀 항공 노선 계속 운항 중이죠. 서울 도심에서, 이거 광화문 도심 기준이에요.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 15km인데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50km입니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타이페이 공항 모두 2개씩 존재합니다. 하나는 도심에 가까운 거, 하나는 신공항으로 먼 거. 예외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런던 6개, 파리 3개, 뉴욕 3개, 모스크바 5개, 방콕도 2개던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공항이 한 곳인 곳은 없더라고요. 다 2개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왜? 기상이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항 하나가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 다른 백업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공항을 2개 이상 유지하는 거예요. 김포공항 이전 주장의 배경을 알아보면 대표적인 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에요. 이 양반이 대선 출마하면서 김포공항 옮기면 여의도 면적 10배의 땅이 생기고 여의도 면적이 87만 평이거든요. 그곳에 20만 호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자. 제가 봤을 때 이건 부동산 폭등기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많으니까 대선 후보로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그 주장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양천구 시의원들, 그다음 구의원들, 주민들 소음 피해가 심각하니까 김포공항을 옮겨야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 김포공항 이전 결의안 같은 게 2번이가 채택된 적이 있어요. 그거야 양천구 시의원들 중심으로 옮기자고 하니까, 통영 의원들을 옮기자고 하니까 그냥 서명해 준 거지. 그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김포공항은 1930년대부터 현위치에 있었어요. 1958년에는 국제공항으로 확정된 곳이고 공항이 먼저 존재했고 그래서 집값이 쌌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소음 피해를 주장할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요. 원래 제가 막 결혼하고 나서 합정동에 살았어요. 합정동 빌라에서 전세로.
저 김포공항 주변에 소음 피해 주장하시는 분들 다 1958년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김포공항 때문에 그 근처 값이 쌌고 아파트 값이 싼 대신에 김포공항의 소음 피해를 감안하고 오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 내 지하철 차량기지 주민들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분진 소음 피해 주장하세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는 처음 생길 때 인적이 드문 곳에 생깁니다. 나중에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된 것이죠. 지하철 차량기지가 먼저 있었는데 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소음 피해, 분진 피해를 주장합니까? 물론 교통 쪽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가지 확장에 따라서 이전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이전 요구를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인천시 시의원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자, 이걸 주장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무슨 다른 동네 주민들의 소음 피해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속내는 혹은 진심은 인천공항이 MRO 사업, 항공기 정비 개조 수리죠. MRO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김포공항이 있으면 그 근처에 MRO 사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한항공본사, 아시아나항공본사가 또 김포공항에 있고, 김포공항에 20만 호를 건설하겠다. 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인데 김포공항 자체는 20만 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김포공항 자체 면적이 205만 평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시 100만 평당 2만 호 건설합니다. 김포공항 자체 면적으로 보면 4만 호 건설이 가능합니다. 20만 호 지으려면 1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공항 및 그 주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김포, 고촌 등까지 다 합치면 1000만 평 부지가 가능합니다. 박용진 의원 그 주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 양반은 솔직히 말하면 김포공항 면적이 몇만 평이나 되는지 알고 그 주장을 하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한 호당 인구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한 세대당 한 2.3명, 많으면 한 2.5명, 6명 이래요. 20만 호를 지으면 인구가 46만에서 5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강서구 현재 인구가 58만 명이에요. 강서구 분구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강서구 하나 분구하려면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서부 쪽 주민들 항상 공급 물량 쏟아질까봐 걱정하잖아요. 특히 김포나 인천 계양 쪽 주민들. (1970년대) 초 강남 개발, 당시는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했어요. 영등포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영동지구 개발 면적이 계획이 900만 평에 20만 호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강남이 커져서 오늘날 3600만 평의 강남 3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호 이 건설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도시 하나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강남 개발이요. 요건 1970년대 초반에 본격화됐는데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서 한 게 강남 개발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 난 계속 그 양반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양반은 그냥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남은 저절로 큰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강남은 그냥 택지 900만 평 처음에 개발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땅 평평하게 골라놓고 강남이 원래 늪지가 많았거든요. 거기 다 메워놓고 도로만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다 몰려가고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가가지고 오늘날 강남이 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은 박정희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이 계획경제의 산물이에요. 강남 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한강 이북 인구의 분산 차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서울 인구의 90%가 한강 이북에 거주했어요. 6.25 때처럼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경우에 서울 시민이 피난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어요. 6.25 때 서울 시민 대부분이 피난을 못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상황을 박정희 정권은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강남 개발을 한 거예요. 서울 인구 분산 차원에서. 초기에 서울 시민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 가요.
강남은 원래 촌구석이었으니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은 똥찌개진 농부들이 밭 갈고 소가 쟁기질하고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지. 촌동네로 촌구석으로 왜 이사를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대문 안 800만 평을 특정 시설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강북 개발을 막아버렸습니다. 강북 명문고를 강제로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강남 8학군이 탄생한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지구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강남에서 개최했죠. 잠실운동장이 강남에 있잖아요. 서초동 법조타운 건설했습니다. 1989년인가. 법조인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소득자였다고요. 그래서 강남이 부자 동네 이미지가 된 거예요. 2000년 초반 IT 붐의 중심이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즉 30년간 일방적으로 강남 밀어준 결과가 강남 불패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강남은 땅만 터만 바꿔놨다고 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이주해가고 사람들이 알아서 이주해가고 그래서 저절로 큰 게 절대 아니라고요. 강제로 키웠다고요, 정부가. 30년 동안 밀어주면서. 그래서 오늘 강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김포공항 이전 주장하는 분들은 뭐예요? 김포공항 없애고 그 주변 1000만 평 딱 터만 닦아놓고 도로만 깔아놓으면 사람들 알아서 오고 기업들 알아서 오고 그래서 대박 난다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 등의 주장은 사실 김포공항 옮기고 아파트 때려짓자는 얘기에 불과해요. 김포공항 옮긴 뒤 그 자리는 100% 베드타운 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 어떤 구체적 계획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김포공항 옮기고 아파트 짓자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스마트 도시 자꾸 얘기하는데 요즘 스마트 이 세 글자 안 붙는 데가 어디 있어요? 뻑하는 스마트지다. 100만 평 신도시 개발 비용이 요즘에 4조 5천억 정도 들어요. 1000만 평 개발하면 4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사업비용이 23조 원이었고 그 엄청난 다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비용이 33조 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크다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 돈이. 45조 원의 이 돈이. 강남 개발한 박정희 정권 때는 개발 독재 시기죠.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 기업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북 명문고도 강제로 옮길 수 있었지.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도 가능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김포공항 이전한 다음에 거기를 제대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거기로 옮기면 뭐 법인세 감면하거나 아예 제로를 해주겠다든지 각종 혜택을 개발 독재 시기에는 국가가 임의로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발 독재 시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관련 법규가 있는데?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포공항이 바로 강력한 유인이라는 거예요. 국제화 시기에 더군다나 기업들이 해외를 대상으로 한 업무가 기본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김포공항은 해외로 나가기 편하잖아요. 한중일 3국 셔틀 노선이 운항되는 곳이니까. 이게 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마곡지구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때문이라고 봐요. 김포공항 가치가 마곡 가치의 30% 이상으로 보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의 성공을 제가 개인적으로 낙관하는 이유도 김포공항 때문이에요. 김포공항 복합도시가 형성될 테니까. 2020 플랜을 보면 마곡하고 문정이 전략 육성 중심지로 돼 있었어요. 근데 2030 플랜에서는 마곡은 7광역 중심 가운데 하나가 됐고 문정은 12지역 중심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한 단계 미시죠? 제가 봤을 때는 김포공항의 존재 때문에 마곡은 서울 2020 플랜에서 전략 육성 중심지 신분이었지만 2030 플랜에서 광역 중심으로 승격됐다고 봅니다. 김포공항 아니었으면 이렇게 승격될 수 없었어요. 김포공항이 없었다면 마곡 개발도 안 했을 것이고 설사 했다고 해도 아파트만 지었을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으로 봐요. 물론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개발도 안 했을 거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붓카페에서 제가 몇 분하고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김포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분들은 김포공항 없었다고 해도 마곡 개발했을 것이고 제대로 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포공항 없었으면 그 마곡 110만 평이 원래 논밭이잖아요. 거기다 뭐 했을 것 같아요? 뻔해요. 거기다가 서민용 아파트만 잔뜩 지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현재 마곡지구 오른쪽이 가양동, 등촌동이잖아요. 거기가 가양 택지지구, 등촌 택지지구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주력이 뭔지 아세요?
15평, 17평, 19평, 21평짜리 아파트, 도시개발 아파트. 대개 1994년 무렵에 완공된 거. 노태우 정부 때 계획에서 YS 정부 때 완공된 거.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거. 서울 시내 그런 도시개발 아파트, 서민 아파트예요. 정부가 지은 거.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강서구고 중랑구예요. 서울시 전체 물량이 15%씩 이 두 곳에 들어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서쪽 끄트머리, 중랑구는 동쪽 끄트머리지. 서민들 사는 동네니까 서민용 아파트만 잔뜩 때려 지은 거라고요. 그게 그 정부의 기본 태도인데, 김포공항이 없었다면 마곡 논밭 110만 평이 뭐 지었겠어요? 뻔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5일 날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서울의 발전축을 설정을 했어요. 4개 축입니다. 여기 주목되는 게 다른 축들은 2030 플랜에서 나왔던 축들이에요. 이 축이요. 상암, 마곡, 김포. 여기 김포가 아니에요. 경기도 김포가 아니에요. 김포공항이에요. 상암, 마곡, 김포공항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2030 플랜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공항과 마곡이 사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하고. 이건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을 별개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마곡지구 하면 그냥 김포공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 서울비전 2030에서는 김포공항을 또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마곡지구와 함께.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김포공항 지역을 별도의 또 하나의 업무단지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세훈 시장이 올해 6월 17일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발표했잖아요. 김포공항 복합개발은 원래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미 구상을 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김포공항의 개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연계성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지난 2019년 10월에 인천연구원이 인천도시발전 미래구상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때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연구위원회 인천북권 활성화 방안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간 인천공항 경제권 구상. 인천을 이렇게 두 축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항 회랑권 하나하고, 요 축 하나하고. 이거 송도축이잖아요. 인천공항, 영종, 청라, 계양, 김포공항, 여기 마곡이잖아요. 요 축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송도, 그 다음에 여기 시흥 105 신도시 있고, 시화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 이렇게 안산, 이 밑으로 가게 되면, 화성, 좀 밑으로 내려가면 평택으로 연결되잖아요. 인천이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이분이 이제 가정을 해서 하나 예시를 든 거예요. 꼭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예시지만, 무인항공기 시험인증 클러스터, 항공금융보증기구, 항공기 리스사, 항공 ICT 혁신파크, 공항산업 기업 육성, 김포공항에 대한항공본사, 아시아나항공본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또 청라에도 산업단지가 일부 있잖아요. 그렇죠. 청라, 인천, 하이테크 파크가 있잖아. 또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로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보완관계인 거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마곡, 대장, 계양에 업무단지 자정용지 면적만 요것만 해도 한 7, 80만 평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 개발 1차가 13만 평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대 30만 평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업무단지 면적만 110만 평 정도 될 수 있다고요. 서울 시내에서 100만 평 넘어가는 업무단지는요. 광화문 도심하고 강남 도심밖에 없어요. 여의도만 해도 업무단지 면적이 여의도 자체 그 면적이 87만 평이고 거기 있는 주택용지 빼고 나면 그 다음 국회의사당 그거 빼고 나면 여의도의 업무단지 면적이 제가 봤을 때 한 40만 평? 50만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여의도보다 더 큰 곳이라니까요, 여기가. 업무단지 측면에서 보면.
김포공항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일단 현재 김포공항 관련 일자리 개수가 25,000에서 3만 개로 추정됩니다. 마곡지구가 제공할 일자리 목표가 한 16만 개거든요. 근데 김포공항 복합개발 등까지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한 25만 내지 30만 개로 추정됩니다. 공항 기능이 없는데 현재 김포공항 자리를 개발을 했겠냐고요. 김포공항에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죠? 대곡소사선 개통하면 5개가 되지. 이게 해외로 가는 여행객, 제주도 여행객 이용 편리를 위해서 지하철 5개를 깔았겠습니까? 지하철을 깔 때는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20년 뒤 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깔게 됩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부터 중앙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5개를 깔아놓은 지역이다가. 자, 마곡지구 주변에 앞으로 10년간 공급주택이 최소 15만호로 추정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대당 신도시만 37,000호죠. 창릉 신도시 38,000호죠. 검단의 잔여 물량이 한 5, 6만호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김포 원도심에서 한 2만호까지 쏟아질 것 같지. 거기다가 대곡 역세권에서 뭐 7,000세대, 거기 옆에 능곡 원당 뉴타운에서 1만 세대. 앞으로 10년 안에 공급될 게 15만 원은 된다니까요. 마곡 주변에 대량 공급 물량 때문에 강서구 집값 폭락할 거라는 게 지난해까지 마곡 안티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마곡 주변 김포, 검단 등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서울 시내에서 마곡만큼 그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곡 현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이곳이 거대한 업무단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 김포 안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게 고촌하고 풍무죠. 개발 아파트로는 걸포 메트로자이가 제일 비싸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걸포 오스타 파라본 가격이 고촌 수기 1스테이트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싸잖아요. 고촌 풍무는 김포 안에서 비행기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촌 읍내 북쪽은 비행기 소음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고촌 읍내 남쪽이 그렇죠. 고촌 캐슬앤파밀리에 있는 곳. 비행기 소음이 가장 심해서 가격 상승커녕 분양가보다 떨어질 거라는 게 대다수 예측이었어요. 더군다나 고촌 캐파는 역세권도 아니잖아, 이거. 근데 현실은 김포 안에서 걸포 메트로자이 빼놓고는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이유는 마곡지구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고촌 캐파에서 마을버스 타면 10분 정도면 9호선의 출발역인 개화역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갈 수 있잖아요. 9호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데. 고촌 캐파가 역세권은 아닌데 사실 김포 시내 안에 다른 역세권 지역보다 더 오히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고요. 더군다나 김포공항 복합개발 실현될 경우에 고촌과 풍무, 특히 고촌은 직접적 수혜지죠. 과거에는 이들 지역은 공항과 가깝다는 게 최대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항과 가까운 게 되레 장점이에요. 소음으로 인해서 불리한 건 있지만 그 정도를 감수하고서도 가격이 제일 높다고요. 김포공항은 공세권을 제공합니다. 요즘에 뭐 몰세권, 뭐 각종 세권이 다, 심지어는 욕세권도 있지. 요거 더 먹는 곳은 더 뜬다고. 한중일 3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예요. 이거 엄청난 경제권역이에요. 김포공항은 한중일 3국을 셔틀 항공 노선으로 지하철처럼 연결하잖아요. 국제화가 더 진전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비행기 타고 출근해서 김포공항이 내린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마곡지구라든지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거기 출근해서 이 업무 보고 저녁에는 퇴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쿄에 사는 일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한국 사람도 김포공항 근처에 살면 상하이에 있는 중국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출퇴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일종의 상상 비슷한 거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옮긴 뒤에 빈 땅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개발된다. 이게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수도권 서부권에 빈 땅 천지인데 그동안 왜 개발이 안 됐어요? 휴전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부축 발전 지체 이유는 김포공항 때문이 아니라 분단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강서구 안에서도 김포공항 옮기자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보다는 확 줄었지만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카페에 한정해서 보면 마곡은 김포공항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비관론이 강서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층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동산 카페 한정 지어 보면 김포공항 없애자는 분들은 이제 강서구 주민들이 한정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들은 김포공항 없어져야 거도 제한이 없어져 초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빈 땅만 있다고 거기가 개발되는 건 아니라는 건, 예를 들어 개발 잠재력이 없는 곳 강원도 오지 같은데 이런 데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어요? 절대 안 들어서요 이거. 그러니까 땅이 비어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개발 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고도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핵심 관건이에요. 이거 아주 사람들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냐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고도 제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특히 용적률이 핵심이에요. 용적률이. 자, 그리고 2026년까지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은 57.8m던가 15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러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112m,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이 정도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상황이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0층, 40층짜리 이런 고층 주상 아파트 이게 삐까뻔쩍 하니까 이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곡지구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훨씬 좀 쾌적하고 편한 것 같아요. 고층 아파트 단지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좀 답답하던데, 하늘이 보여야지. 물론 하늘 보여요 거기 가도. 근데 저는 답답하더라고. 오히려 마곡지구 같은 15층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수공항은 필수입니다. 세계 주요 거대 도시들은 최소 2개 이상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공항 한 곳이 기능을 상실해도 다른 대체의 공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북한과 자유교역, 자유왕래 등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김포공항 이전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 근교에,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은 필수입니다. 화성 화홍지구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하는데, 이 화홍지구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얘기는 수원에 공군 비행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홍지구에 공항을 만들어서 수원에 공군 비행장도 옮기고 민간공항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민군 겸용공항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화홍지구가 역시 서울에서 50km 정도 떨어졌어요. 따라서 화홍지구에 공항이 만들어져도 수도권 남부 지역민들에게는 유용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북부 지역민들 이용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거. 김포공항 이전 시 제주도 제외한 지방공항 대부분이 경제성을 상실할 걸로 예측합니다. 저는. 자,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 광주에 가는 거하고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로 환승한 다음에 부산 광주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김포공항 없어지면 사람들이 뭐 타러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부산 광주로 갑니까? 제주도 가는 건 혹시 모르겠다. 그냥 서울에서 KTX 타고 가고 말지. 그래서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주도 제한 지방공항이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도 달려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는 거고 사람들 여론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정치인이 밀어붙이면 김포공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무런 구체적 실질적 개발 계획이 없이 김포공항만 옮기고 베드타운을 조성한다면 저는 마곡을 팔고 상암, 마포, 여의도나 영등포로 이사를 갈 겁니다. 저는 서부 측에 마곡 업무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그나마 베드타운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마곡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아파트만 짓겠다는 게 뻔한 그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 서부 측 주민들이 동조하는 건,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도권 서부 측 주민들, 특히 김포나 검단이나 그 부천 오정동, 고강동 이쪽 지역이요. 마곡지구 크면서 그 영향을 지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자기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서 마곡지구가 진짜로 덩치가 커지고
진짜로 위력적인 업무단지가 될 수 있는데 필수 요소인 김포공항을 옮기자는데 그 동의하는 건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을 잘못하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 분석을 할 때는 현재만 보시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리저리 따져보고 좀 깊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